네, 앞선 수업 내용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요. 이 정육면체에 관련된 거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석고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투시를 주고, 그런 거를, 해보자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을 드로잉에 그린 데 있어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예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구를 한번 보게 되고 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 빨리 흘러갈 거예요. 지금 드로잉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빛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비치고 이렇게 제 손이 보이고 이게 다 눈으로 들어와서 보이게 되고 이게 사람은 뭐 빛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한 치 앞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가장 단순한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색을 표현하고 있는 게 얼만큼 빛이 반사하고 흡수에 따라서 이제 색도 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은 빛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든 어떤 시각적인 예술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거를 음, 수업을 그러니까 뭐 시각적인 어떤 거를 할 때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것도 역시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 그냥 넘겨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빛이 중요한 건지 한번 보게 되면 자, 빛 존재하게 되면은 빛이 존재하면은 이게 항상 따라오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입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연한 것들을 하나씩 놓치게 되면은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제 이게 놓치고 놓쳤는데 너무 당연한 걸 놓치다 보니까 이게 뭘 놓치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어색해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빛이 있고 어둠도 지는데 그림자를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그림자를 같이 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그림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가 워낙 당연한 건데, 왜냐면 그림자라는 게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빛이 꼭 한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방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는 거에 따라서 혹은 바닥의 색에 따라서 이게 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림자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표현하다가 그걸 빼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픽으로 한 어떤 게임 같은 거를 하실 때도 3D로 렌더링 돼 있고 이게 막 플레이를 할 때 뭐 사양 문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림자 같은 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림자 뭐 요즘에는 컴퓨터 사양도 좋은 거냐 나쁜 거에 따라 옵션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림자 옵션이 뭐 더 고급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 옵션을 빼면은 사양을 좀 덜 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없이 돼 있는 경우는 이게 분명히 붙어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는 붙어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막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림자 옵션을 켜면 그림자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와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빛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해주는 요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에 넣게 되면은 훨씬 풍부하고 입체감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어떤 게 빛이 있으면은 반대되는 성향이 있으면 워낙 당연한 거죠. 빛이 있으면은 자, 반대에 어둠,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이 반대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반대 어둠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워낙 당연한 얘기죠. 이거 뭐 없을 수는 없는. 근데 이제 얘들이 패키지로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어둠이,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있고, 어둠에는 패키지로 항상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림자라는 아이죠. 그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빛이 여기서 비치면은 여기 보이고 있는 제 손은 그림자죠. 근데 지금 이게 안쪽이 안 보이지만 어둠은 여기에 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는데, 어떤 이 3차원에 있는 이상 이렇게 밑에 바닥 같은 것들이 닿게 되는 이상은 이제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보면 어둠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떠한 톤으로 인해서 이런 색이 표현되게 될 거고, 그림자 역시도 빛에 반대되는, 빛을 안 받는 부분에 의해 생기는 거니까 어떠한 이런 톤이 지어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은 어둠이고 이것도 같은 어둠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둠과 그림자 같은 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바닥에 있는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아주 멀리 있지 않은 이상은 어둠과 그림자는 항상 구분이 돼요. 얘랑은 항상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도 빛이 있고 어둠이 지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어둠과 그림자가 항상 어둠과 그림자가 구분이 되죠. 자, 이거 사이를 구분시켜주는 요소가 이제 반사광이라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도 나오고 입시 미술을 할 때도 너무나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암기로 다가가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그림자가 있는데 얘를 반사광이 나눠주는데, 자, 이게 뭐냐면 반사광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위에 어떤 빛들이 빛을 여기서부터 반사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각도는 이렇게 오겠죠. 오고 있는 것들이 막 어떤 여기에 뭐 책상도 있을 거고 옆에 뭐 책장 있고 뭐 이런 거에서 빛이 흡수되고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는 것들이 이 어둠을 살짝 밝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얘가 어둠과 그림자를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패키지가 이 어둠과 그림자 여기 반사광 사이에 들어가는 게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반사광 역시도 물체에 따라 밑에 깔려 있는 거가 뭐냐에 따라서 반사광 자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키장 같은 걸 가서 눈 오는 날 가게 되면은 여름도 아니지만 눈이 부시고 막 얼굴도 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림을 이제 야외에서도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스케치북 같은 걸 사서 이런 종이를 가지고 야외에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직광이 그대로 나오는 어떤 빛이 그대로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하얀 종이가 빛을 굉장히 많이 반사를 시켜가지고 눈이 거의 막 형광등 보는 것처럼 굉장히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리실 때는 이제 그림자,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물체 색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흰 옷을 입으면은 빛과 열을 반사를 잘 시키니까 그나마 시원하고. 근데 이제 막 흰 옷 입은 사람들 막 땡볕에 지나가면 막 눈부시죠. 비치고. 근데 검은 옷 같은 경우는 빛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열도 많이 흡수해가지고 빛이 반사가 잘 안 돼요. 반사가 잘 안 되는 대신에 검은 옷 막 여름에 입고 다니면 엄청 덥죠. 거의. 그러니까 막 옛날에 돋보기 같은 걸로 신문지 태울 때도 이런 거 태울 때도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막 칠해놓고 하면은 이게 열을 더 흡수를 잘해서 여기서 불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밑에 깔려 있는 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흰 종이 위에 있는 반사와 여기 이제 여기 이게 천에 깔아놓은 이거랑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반사광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흰 쪽에 반사광이 깔려 있는 경우는 여기가 좀 밝은 편이고, 그 대신에 좀 어두운 쪽에 깔려 있는 그나마 좀 그레이 톤은 깔려 있는 데는 반사광 자체가
색이 좀 더 여기가 좀 더 진해지죠. 여기서부터 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좀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물을 그리시든 뭘 그리시든 이게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 그림 그리는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더 보는 눈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좀 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 그때 같지 않네, 뭔가 그때가 좀 다르네 이런 거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숨겨진 요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보이는 것들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뭐 평가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센스 있는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어차피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좀 더 왜 하는지 알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빛과 어둠, 이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둠 쪽은 이제 어둠과 그림자와 반사광이 패키지로 얘가 이제 짝을 이렇게 막 사이좋게 다니는 애들이고, 그럼 이제 빛에 있는 애들은 또 뭐가 있냐면, 빛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떠한 물체에 있어서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어떤 때는 이제 질감을, 그 물체의 질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종이 재질, 빛을 분명히 받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하얀 눈처럼 뽀사시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종이의 질감, 부드러운 질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가죽을 놔두게 되면 이게 빛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반질반질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떠한, 그리고 이런 텍스처들이 나중에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만지면 좀 뭔가 부드러운 질감이 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연필깎이 같은 걸 보면은 여기 이제 리플렉션, 그러니까 여기 하이라이트가 좀 더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더 만졌을 때 플라스틱, 그리고 또 이거 투명하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옆에 반사되는 어떤 물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투명한 거나 어떤 금속 재질이거나 투명한 게 돼 있으면은, 혹은 뭐 에나멜, 뭐 아크릴 뭐 이런 것들 있죠. 옆에 이제 손이 있으면 손이 비치게 되는데 그런 걸 리플렉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질감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리플렉션도 뭐 크롬이냐 뭐 알루미늄이냐 유리냐에 따라서 비치는 정도가 달라요. 다르니까 이게 이런 것들로 이제 또 표현하면은 그 질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짝거리는 이 하이라이트도 빛이 있으니까 여기도 반짝, 여기서 반짝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떠한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처럼 반짝거리지 않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다른 재질로 되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것들도 잘 응용을 하시면은 똑같은 재질이지만 똑같은 컬러의 옷을 입든 똑같은 컬러 톤을 맞추더라도 한쪽은 뭐 이렇게 패브릭으로 가고 한쪽은 뭐 레더,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신발은 좀 더 뭐 에나멜 뭐 이게 섞인 경우, 아무튼 이렇게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가 좀 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면 이거 글로시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마우스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거를 글로시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면은 뭐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미려하게 깔려 있으면 이게 좀 매트하다 그래가지고 무광 재질 같이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그림 그릴 때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게, 어렸을 때 이제 정물화 같은 거 그리면 뭐 배추를 그리고 오이를 그리고, 오이도 보면 약간 반질반질 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근데 배추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그런 것들이 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은 여긴 좀 부드럽게 하고, 오이 같은 부분은 좀 더 리플렉션,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 조금 살리면서 할 텐데, 뭔가 여기는 색도 진해야 되고, 오이 같은 경우는 검게 했을 때 색도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색도 진해야 되고, 이런
뭐 여기 막 이런 텍스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면은 배추 같은 경우는 좀 덜 가더라도 좀 위려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는 이만큼 손댔으니까 얘도 이만큼 손대야겠다 하면서 얘가 막 검해지고, 검해지다 보면 여기는 약간 이게 과도하게 막 리플렉션 뭐 하이라이트 넣어서 너무 막 플라스틱 같이 되고, 그러니까 질감에 대한 어떤 빛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저는 부족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리는 그 방향 자체 역시나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얼마나 또 생략하게 가능한지,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좀 늘면 늘수록 생략하는 그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생략하게 되고 더 질감을, 그렇지만 더 잘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진같이 똑같이 그리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드로잉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림들, 정말 노력으로 똑같이 옮기는 작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 할 때도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표현이 되겠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런 거 없는 좀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더라도, 근데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러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시면은 충분히 그 러프하게 하더라도 이런 질감들을, 피부 질감들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종이컵, 그러니까 유리컵을 이건 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리컵이라 그런다면은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이게 유리다 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물체에 비치는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D 그래픽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면은 뭐 제품 디자인에서도 렌더링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렌더링 프로그램 보면 뭐 빛을 어디 설정하고 이 물체가 빛에 반사되는 거 뭐 얼마나 어떻게 반사되게 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투명도 조절하고 하면은,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플라스틱 같이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어야 되는 재질인데 이걸 잘못하면 유리 같이 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조절해서 이제 뭐 좀 더 실제 같이 렌더링을 그래픽으로 이제 찾아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고, 이건 아마 사진 찍는 분들도 그 사진 쪽에서도 되게 유용할 것 같고, 뭐 패션이나 뭐 빛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뭐 환경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여기 뭐 다이아몬드 커팅 같은 걸 넣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여기 재질과 같은 재질만 커팅을 다르게 해서 얘는 반짝반짝 거리고, 여기는 그죠? 여기는 좀 무광의 그 알루미늄의 그 금속 느낌을 내고, 그래서 재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정육면체를 한번 해보면은 딱히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론 위주로 한번 가게 되면, 자, 뭐 투시를 어느 정도 살짝 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앞에 있는 거에 연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지정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도 어떻게 되냐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빛 자체가 약간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빛 방향도 달라져요. 근데 이건 약간 이렇게 돼서 뒤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빛이 약간 이 사이드 이쪽에서 온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온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얘가 이제 빛이 오고 있으면 이 빛 오는 각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어둠과 그림자는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어뜨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패키지지만 어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를 이제 같이 묶어서 깔아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 있는 거가 뭐냐면은 아까 서서 정육면체를 바라봤을 때 제 시선이 이렇게 쪼개게 됐죠.
쪼갰을 때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 제 시선이 얘를 이렇게 쪼개 가는데, 자, 시선에서 멀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멀어지죠. 이 톤 부분이. 이게 아까 산 그렸을 때, 산 그릴 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산 같은 경우가 이제 1번과 뭐 10번 색에서 컨트라스트를 올리고 대비를 굉장히 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둠이면은 여기가 이 어둠 중에서도 제일 진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 눈에 가까운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거의 1번 색, 뭐 0번 색, 그러니까 제일 밝은 색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중간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각도에 따라 다른데, 여기가 이제 중간 뭐 4, 5번, 6번 색 이 정도의 색에서 4번에서 5, 6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6번 좀 진한 데서 4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약간 비슷한 형태는 약간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일로 갈수록 좀 더 밝아지게 돼 있죠. 그렇게 여기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가장 10번 색, 그리고 뭐 9번 색, 8번 색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1번 색, 2번 색, 뭐 3번 색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서도 정육면체 안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을 구분 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처음에는 뭐 형태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톤 넣는 거는 이제 앞서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다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결국에는 가장 큰 대주제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밑에 그림자 있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반상이 있고 빛이 있으면 또 하이라이트가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밝고 어둠이 나눠지는 거니까 밝고 어둠이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둠 위주로, 산할 때도 어둠 위주로 좀 해줬죠. 그리고 이제 어둠 같은 경우는 항상 톤이 미려하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저기 손 모양도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사라지죠. 진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빛이. 그죠? 어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선을 그으실 때 어두운 부분은 약간 얼룩지지 않게끔. 근데 이제 짧게 그리면은 짧게 선을 하면은 이게 뭉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스타일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묶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였으면은 밝고 어둠이 잡혔으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뭐 중간 톤을 그으면서 자, 이게 밝고 중간 어둠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밝고 중간 어둠이 나오면은 재밌는 게, 아까 분명히 이건 어둠 쪽 나왔지만 중간 톤을 깔아주니까 이게 다시 연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주위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 이제 산할 때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산할 때랑 똑같은 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자, 대신에 이제 반상이란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 여기 이제 형태선이 좀 보이거든요. 이때 자, 오히려 반대로 자,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눌러 주셔가지고요. 뭐 지우개를 찾아도 되긴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멀어질수록 이렇게 멀어질수록 뿌얘지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둠을 한번 눌러줌으로 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어둠은 한번 눌러주니까 반상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상이 좀 더 부드럽게 생기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형태선은 살짝 대강 이렇게 해버리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둠 위주로
여기가 다시 진하고, 여기도 이제 그림자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진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중간 되는 부분도 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되면 좋겠죠. 형태가.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게 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림자가 살짝 있어요. 밑에 부분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밝고 중간 색을 찾게 되죠. 찾아서 밝고 중간 어둠 이 부분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고요. 저기도 이렇게 약간 방향을 바꿔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도 밝은 선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앞으로 빼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를 이렇게 형태도 정리해 주시면서, 자, 이 색연필 같은 경우는 지우개가 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리즈마 색연필이라고 하는데, 이거 쓰실 때 여러분들 나중에 쓰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프리즈마는 지우개 질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진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밝은색 칠하니까 이것도 좀 한 톤 약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역시나 한 톤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이게 또 혹시나 이게 얘가 약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두운 부분들 있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막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도 좀 더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미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다듬는 선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림자도 이렇게 이제 나서 여기가 이제 대비를 좀 많이 주면은 여기가 더 가까워져 보이는 거죠. 여기가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넣게 되면은 밝고 중간 어둠을 해서 이 반상 같은 게 넣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여기는 빛과 어둠, 뭐 하이라이트, 반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면은 이게 어떤 걸 보실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뭐 관찰력으로 뭐 여러 가지를 그리실 때 이게 그려야 될 요소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릴 게 많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지루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림 그리는데 막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이럴 수 있어요. 뭔가 막히게 되면 굉장히 이제 슬로우해지는 거죠. 막 이렇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반복하다 보면 그림 되게 검해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런 중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거를 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굴을 그려보는 건데, 이제 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정매처럼 이게 뭐 톤을 넣어보자는 게 아니고요. 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림 중에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게 구예요. 구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거는 거의 정말 맨손으로 그려 나간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자연물 같은 경우는 자유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곡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한데, 한번 보시면 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외곽에 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선이란 거는 이 형태를 결정하는 외곽선이란 건데, 자, 여기가 있는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구에 있는 데볼트 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얘의 형태를 결정 지어지고 있죠. 이 구의 형태를. 근데 제가 이 구를 이렇게 돌렸어요. 돌려서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가운데로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구이지만 얘가 있는 부분이 가운데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외곽선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선이란 거에 대해서 배웠지만, 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스케치할 때,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아주 그렇게 해서 어떤 드로잉 할 때, 라인 드로잉 할 때, 스타일 개성 있고, 이거 다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프린트 된 게 아닌 이상은 선으로 보이는 이런 면들은 전부 다 빛에 의해서, 혹은 질감, 혹은 떨어져 있는 거리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자, 사실은 이 형태를 결정짓는 외곽선이 결국엔 중요한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면 자체가 면이 중요하고, 이 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면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은 외곽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풍부하게 그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데, 선이란 것들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보이는 거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존재다 보니까 이제 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선으로 보면은 헷갈리고 이제 면으로 보는 게 좋으냐면, 자, 선으로 보이는 거에 이제 약간 뭐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 똑같은 구를 제가 4개를 그려볼게요. 자, 4개의 구를 그렸어요. 4개 구를 그렸는데, 이게 섹션이라고 그러죠. 왜 게임 같은 거 하면 폴리곤으로 이렇게 안에 면을 표현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똑같은 구예요. 지금은 외곽 자체가 이제 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 면을 이렇게 섹션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 봤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외곽선은 구지만 이거를 45도 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원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의 윗부분을 좀 잘라 놓은 듯한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구본처럼 온전한 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외곽에 구로 이루어졌죠. 외곽이 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걸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완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외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면으로 안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구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곽선으로만 본다면 이게 이제 면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외곽선으로 봤을 때는 형태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 사실은 좀 더 면으로 바라봐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당장에 잘 표현하고 아니걸 떠나서 이걸 그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형태를 그렸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안에 부드럽게 진짜 막 사탕 부분 밑에 파여 있는 사탕 같이 부드럽게 들어가 있는 구를 그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톤으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걸 섹션으로 섹션 표현할 때는 물론 선으로 일단 표현을 하지만 이걸 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건 단순히 이런 팔자 모양 같은 이런 거지만 면을 가지고, 자, 이거 조금 더 예쁘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라봐서 이 면을 공부하고 설명하게 되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파여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더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쪼개져서 더 명확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빛을 지정하게 되면은, 빛을 지정할 때 아까 정육면체에서 뭐 이런 정육면체가 뭐 이런 식으로 면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가 오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는 이 정도는 빛을 좀 덜 받는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톤을 어디에 칠해야 될지 감이 더 잘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면을 베이스로 이렇게, 여기는 빛을 좀 덜 받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그림자, 오늘 했던 것대로 하려면은 그림자도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입체를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외곽만 그리고 표현했을 때보다 사실 더 입체적인 느낌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하시던 뭐 이런 유기적인 형태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는 이렇게 빠지게 하고 싶고, 여기는 뭐 세모로 하고 싶다든지 여기는 뭐 이런 모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런 느낌을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넣게 되면 뭐 이렇게 연을 설명하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찾아가서 파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톤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또 빛 받고, 여기는 또 빛 안 받는 부분, 뭐 각도에 따라서, 정해진 각도에 따라서 빛 받고 안 받고 뭐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입체 같은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을 바라보는, 이게 나중에 어떨 때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람 같은 그릴 때, 사람 뭐 나중에 좀 저기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에 있는 건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결국에 안에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 해부학적인 것들 배워서 뭐 넣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돼야지, 면을 보고 설명을 하면서 그릴 수 있게 되어야지 좀 더 안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굳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안 하고도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물론 많이 그린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거 없어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리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 면을 찾아서 그리게 돼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 얼굴이란 게 외곽과 눈과 콧구멍과 입,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리고 눈부터 그리게 되면 이게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나중에 체크할 때도 이걸 가지고 평행 맞추고 다시 이제 수정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주게 되는 거죠. 가주게 되면서 또 완성도를 올리게,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과 이 면으로 바라보는 거, 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선이란 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앞으로 좀 더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이론 수업 1주차, 2주차까지 이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당연한 게 가장 잊기 쉽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 하는 시점에서 혹은 기초를 다시 다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어떠한 전공이 뭐가 되든 취미로 만화를 그리시든 뭘 하시든 이걸 적용을 시키시면 분명히 그에 맞는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머릿속에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뭐 똑같이 그리고 뭐 저도 지금 뭐 이게 여기 뭐 정확히 그린 것도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야, 그러니까 시각, 그러니까 뭐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제대로 된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그리고 형태 잡는 법을 제대로 비례를 잡고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